예, 안녕하세요. 진한량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아이폰 6 플러스를 아이패드 에어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5.5인치의 아이폰 6 플러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디스플레이, 이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의도 중에 하나는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 사용자들을 위한 간단한 기능 정도는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5S와 아이패드 에어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6 플러스가 나오기 전부터 그러면 아이폰 5S와 아이패드 에어를 판매를 하고 아이폰 6 플러스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전문적으로 아이패드 에어 안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같이 뭐 간단한 문서 수정이나 뭐 PPT 자료들이나 엑셀 파일들을 확인하거나 그리고 주로 이제 컨텐츠 소비용으로 많이 아이패드 에어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까지 분석을 해본 바로는 아이폰 6 플러스로 대체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이폰 6 플러스와 아이패드 에어를 동시에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좌측에 보이는 것이 아이폰 6 플러스 5.5인치 아이폰 6 플러스고요. 우측에 있는 것이 9.7인치 아이패드 에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전에 사용을 했던 제가 4인치의 아이폰 5S를 집어넣어서 같이 한번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4인치, 5.5인치, 9.7인치 아이패드 에어가 확실히 굉장히 크네요. 화면이 사용을 할 때는 몰랐는데 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기능적인 부분을 한번 걸고 넘어 들어가 볼게요. 뭐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 2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앞으로 아이패드류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폰 6 플러스의 기능만으로도 저에게 충분하고 아이패드 에어를 그냥 단순히 만화책이나 동영상을 보기에만 사용을 하는 것은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저는 아이패드 에어를 지금 방출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아이폰 6 플러스가 아이패드 에어의 기능을 대체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동시에 한번 사파리를 켜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다니는 카메라 커뮤니티 SLR 클럽이라는 곳인데요. 저는 원래 아이패드 에어를 사용을 할 때에는 사파리로 인터넷을 할 때는 모바일 버전이 아니라 PC 버전만 사용을 했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인터넷들이 모바일 버전에 완벽하게 호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에서 볼 때는 모바일 버전으로 보더라도 아이패드 에어에서 볼 때는 좀 PC 버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C 버전으로 놓고 보면 지금 뭐 여러분들이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아이폰 6 플러스로는 글자를 좀 멀리서 보기가 힘들어요. 좀 가깝게 눈앞에 대고서 본다라고 하면 뭐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는 조금 거리감이 있더라도 PC 버전 물론 뭐 홈페이지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 웹은 크게 뭐 글자가 작거나 이런 부분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약간 확대를 해서 볼게요. 같은 공간을 확대를 해서 보면 같은 비율로 지금 확대를 했을 때 확실히 아이패드 에어의 크기가 훨씬 크네요. 뭐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버전을 보면 되기로 하고 어차피 아이패드 에어로도 PC 버전을 사용을 할 때에는 원활한 조작을 위해서 항상 확대를 해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기능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둘의 차이를 보자면 아이폰 5S 때도 만화책을 제가 보여드렸죠. 아이패드 에어도 마찬가지로 만화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지금 뭐 이 모드를 풀지 않고 본다면 아이패드 에어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 이렇게 만화책을 볼 때 두 장을 한 번에 보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보면 실제 만화책을 보는 것 같고 좀 더 뭐 만화를 집중 있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팔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더라도 뭐 화면을 확대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충분히 두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한 페이지로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로 이게 지금 좋다. 한 페이지를 보면 사실 그림이 너무 많이 확대가 돼서 오히려 더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에는 두 페이지를 보는 게 정석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아이폰 6 플러스로 만화책을 보고 있는 건데요.
뭐 표지를 보는 거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표지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불편한 점이 없는데 아무래도 두 페이지를 놓고 보게 되면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아이패드 에어에 비교를 하면. 근데 저는 사실 두 페이지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뭐 밤에 불 꺼진 곳에서 봤을 때에는 두 페이지로 봐도 뭐 글자를 읽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 에어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사실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업무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이페이지스나 넘버스 혹은 키노트 등을 이용을 해서 문서 작업이나 뭐 업무적 기능을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일단은 애플에서는 아이워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앱스토어에 아이폰 6 플러스를 이용을 하면서 앱스토어에 들어갔더니 제가 아이패드에 설치해 놓은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운받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이폰 6 플러스에서는, 6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6 플러스에서는 아이패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넘버스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사실 저는 넘버스를 잘 이용을 하지 않아서 이게 좀 왜 그럴까요? 이게 원래 아까 전에는 세로 모드도 지원을 했는데 가로 모드로 보겠습니다. 어차피 크게 다른 건 없으니까요. 지금 초점이 살짝 안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현재 지금 활성화를 해놓은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폰 6 플러스의 넘버스 페이지입니다. 지금 뭐 아이폰 6 플러스는 가로 모드로 지금 가로 모드로 제가 보고 있지만 아까 전에는 제가 이제 세로 모드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됐네요. 세로 모드로 놓고 봐도 비율적으로 조금 약간 딸리기는 하더라도 이게 뭐 간단하게 수정을 하거나 뭐 간단하게 잠깐 사용을 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 외적으로도 키노트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끝났네요. 어쨌든 아이폰 6 플러스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물론 어려운 복잡한 작업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페이지스를 놓아도 초점이 좀 안 맞네요. 잠시만요. 페이지스를 실행을 해도 문제없이 실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시기 때문에 저처럼 아이패드 에어로 그냥 단순하게 컨텐츠 소비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냥 하나만 들고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맥이나 아이패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이제 무비나 아이무비나 아이포토도 정상적으로 아이폰 6 플러스에 설치가 되었고요. 그 얘기는 곧 아이폰 6 플러스에서도 두 가지의 기능을 전부 다 사용을 할 수 있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나마 지금 아이패드 에어하고 아이폰 6 플러스를 비교해 봤는데요. 저라면 아이패드와 아이폰 5S를 두 가지를 전부 다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물론 전문적인 업무를 보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아이폰 6 플러스 하나만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사실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